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시는 분들, 그 짧은 순간에 뇌 속 혈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30년간 뇌혈관 노화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어났을 뿐인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새 우리 몸은 물 한 모금 없이 7시간에서 8시간을 버팁니다. 그 시간 동안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 벽에는 작은 찌꺼기들이 더 많이 달라붙어요. 그 상태로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좁아진 혈관을 끈적한 피가 억지로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때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작은 혈관 하나쯤은 버티지 못하고 막히거나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이 변화를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몸을 켜는 순서를 잘 모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고 바로 걷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죠. 하지만 저희 연구자나 현장 전문가들은 그 순서를 완전히 다르게 시작합니다. 먼저 물 한 잔으로 혈액을 깨우고 그 다음 침대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풀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것. 이 단순한 세 단계가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시동법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하면 엔진이 상하죠. 그래서 잠깐 예열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잠든 몸을 천천히 깨워야 피가 부드럽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2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야 물어보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반복된 습관이 쌓여서 터진 겁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똑같은 나이, 똑같은 질환을 가진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하루의 첫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혈압의 변화 폭도, 혈류의 안정성도, 그리고 뇌로 가는 산소량도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벌떡형으로 일어나는 그룹은 혈압이 20에서 30 정도 더 출렁이었고, 천천히형으로 일어나는 그룹은 변화가 훨씬 완만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겨울철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가 낮으면 혈관은 더 수축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평소보다 더 크게 튑니다. 실제로 겨울철 아침 시간대에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여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뇌혈관은 그 조금에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조그만 순간의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 벽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침의 순서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영상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30년간 뇌혈관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박사로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한 분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 겨울 72세 김정순 님이셨습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던 분이었고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분 도시락을 준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한쪽 팔은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그때가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알고 있던 바로 그 위험한 시간대였어요. 긴급히 응급실로 가셨고 다행히 빠른 처치 덕분에 회복은 하셨지만 김정순님은 그 이후로 늘 그러셨어요. 내가 그냥 물 한 잔만 마시고 일어났어도 달랐을까요? 그 질문이 제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혈관 노화를 다시 처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인가? 왜 하필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걸요. 그 후 저는 김정수님께 아주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어요.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 옆에 둔 물 한 잔을 먼저 천천히 마시고 그 다음엔 팔과 다리를 가볍게 펴고 천천히 앉아서 몸의 균형을 잡은 뒤 일어나시라고 했죠. 처음엔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하시던 분이셨지만 일주일 후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이 편해졌어요.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순서 하나를 바꾸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절대 영상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얼마나 천천히 일어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어르신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뇌혈관 회복해서 뇌경색 피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김정수님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던 편입니다. 빨리 발견되고 빨리 처치 받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아침에 쓰러져서 몇 시간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 그땐 이미 늦습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기고 5분만 지나도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쓰러지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쉽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아침 뇌경색의 5가지 원인입니다. 이 5가지만 바꿔도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평범한 습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평균 300ml 이상이 증발하죠. 호흡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피는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마치 꿀처럼 걸쭉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일어나면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혈류가 몰려 큰 부담을 받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40%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10명 중 4명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물 한 잔으로요. 68세 이창호님은 늘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눈앞이 핑 도는 느낌, 몇 초간 서 있기도 힘든 느낌을 매일 겪으셨죠. 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두통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3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고 2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 옆 물을 천천히 한 잔 마시세요. 찬물보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물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양을 조절하고 너무 빠르게 마시지 마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30초에서 1분 정도에 걸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물 한 잔 잊지 않고 챙기고 계신가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피가 줄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누워 있을 때는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있어서 피가 쉽게 흐르지만 갑자기 일어서면 뇌가 심장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죠. 그럼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뇌까지 피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준비 시간 없이 벌떡 일어나면 뇌는 잠깐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가톨릭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아침에 급히 일어나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15%가 실제로 어지럼증과 낙상을 경험했습니다. 낙상은 또 다른 위험입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뼈가 부러지면 그것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73세 윤영숙님은 아침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옆으로 눕고 다리를 내리고 천천히 앉은 뒤 30초 후에 일어나기를 실천한 후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영숙님은 처음엔 이 방법이 너무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단계를 나눠야 하냐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부탁드렸고 그 결과에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먼저 옆으로 눕고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며 몸을 세워보세요. 그 상태에서 30초간 깊게 숨을 들이쉬며 혈압이 안정되길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깊게 숨을 쉬는 게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은 심장에 신호를 보내서 혈압을 안정시키거든요. 특히 65세 이상은 갑작스런 기상 후 바로 움직이지 말고 앉은 상태에서 1분 정도 여유를 두세요. 그 1분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1분이 여러분의 10년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천천히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셨나요? 별을 볼 때 과하게 힘을 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50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살바 효과입니다. 숨을 참고 힘을 주면 가슴과 배에 압력이 올라가고 그게 혈관을 압박합니다. 심장과 뇌혈류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상태죠. 심장은 피를 보내려고 더 세게 뛰고 혈관은 좁아진 상태에서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 상황이 몇 초만 지속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순환기 연구팀에 따르면 변비가 심한 어르신은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변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그 순간이 반복되면 혈관은 서서히 손상됩니다. 69세 정민호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을 느끼셨습니다. 심할 땐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했대요. 화장실 가기 전에 10분간 방 안을 천천히 걸으시라는 조언을 드렸더니 2달 후 힘을 덜 줘도 잘 나오고 어지럽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걷기가 장운동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배변이 촉진된 거죠.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지 말고 물 마시고 스트레칭한 후 10분 뒤에 가세요. 짧은 준비 시간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섬유소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변비를 미리 예방하세요. 아침에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을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면 변비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실 때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두시나요? 갑작스러운 냉수 자극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특히 겨울철 혈관 탄성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위험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피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수축시키죠.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일본 도쿄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찬물 자극이 노년층에서 혈압을 평균 20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이라는 숫자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142, 162 되는 거니까요. 70세 김말수님은 늘 찬물로 세수하셨는데 세수 직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우셨습니다. 특히 겨울엔 증상이 더 심했대요. 미지근한 물로 바꾼 뒤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말수님은 평생 찬물 세수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겁니다.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손끝부터 천천히 얼굴로 옮기세요. 혈관이 놀라지 않게 단계적으로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손을 씻고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두드려주고 그 다음 물로 씻으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온도 차가 클 때는 냉수 사용을 피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세수 어떤 온도의 물로 하셨나요? 공복 상태에서 커피나 차를 먼저 마시면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수분보다 카페인을 먼저 넣으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해 뇌혈류에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공복일 때 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죠.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공복 커피 습관이 있는 고혈압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1.3배 높았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순서가 문제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벽도 자극받고 혈압도 갑자기 오르니까요. 66세 배은자님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습관을 바꾸고 대신 물 한 잔을 먼저 마신 뒤 30분 후 커피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두통이 줄고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배은자님은 커피를 못 마시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시니 스스로도 신기해 하셨어요. 아침엔 반드시 물, 가벼운 음식, 커피 순서로 바꾸세요.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은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커피보다 물을 먼저 마시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뇌를 지키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를 피했다면 이번엔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습관 6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따라오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아침 식사 직전 한 잔을 더 마시면 혈액 점도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피가 묽어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혈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산소 전달도 늦어집니다. 하지만 물 2잔으로 혈액이 묽어지면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지죠. 찬물은 피하고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마시면 위가 놀라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물병을 두세요. 눈을 뜨자마자 첫 잔을, 식탁에 앉기 전 2번째 잔을 마시는 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물 2잔 챙기실 준비 되셨나요? 누워있는 동안 혈류는 다리 쪽에 정체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20% 이상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깨우고 근육이 깨어나면 혈관도 따라서 깨어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멈추시고 목을 돌릴 때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손과 발을 동시에 쭉 펴기, 발끝 당기기, 무릎 구부리기, 목 좌우 회전, 깊은 호흡, 이 순서를 매일 반복해 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누운 상태에서 손과 발을 천장 쪽으로 쭉 뻗으세요.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 켜듯이요. 10초간 유지하고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세요. 10초 유지.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 5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엔 몸을 깨우는 5분이 있나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말고 방 안을 천천히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장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넘어질 위험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죠. 겨울엔 실내를 따뜻하게 한 뒤 걷기 시작하세요. 갑작스런 찬 공기 자극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면 몸을 먼저 움직여서 체온을 높인 후 걸으세요. 침대에서 창문까지, 창문에서 문까지. 집 안에서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창밖을 보거나 가벼운 생각을 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할 일, 가족 생각, 마음도 함께 깨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혹시 서두르느라 바로 움직이셨나요? 하루 3끼 중 아침이 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밤새 떨어진 혈당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굶으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밤새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침을 걸으면 뇌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짠 음식과 기름진 반찬은 피하세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뇌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짠 음식은 나트륨 때문에 혈압을 올립니다.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요. 잡곡밥에 나물, 생선, 두부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꼭 7시에서 8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규칙적으로 먹으면 소화기관도 준비를 하고 혈당 조절도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식사를 건너뛰진 않으셨나요?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는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오메가3는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뭉치는 걸 막습니다.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영양소 중 하나죠. 튀기거나 소금에 절인 형태는 피하세요. 오히려 나트륨이 늘어납니다. 생선은 굽거나 찌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견과류도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주일에 3회 이상 고등어나 꽁치를 구워 드시고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곁들이세요. 한 줌이 얼마냐고요? 손바닥에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정도, 대략 20알에서 30알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이번 주 식탁엔 오메가3 음식이 올라오고 있나요? 숙면은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낮추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우리 몸은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잠을 유도하고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죠. TV나 휴대폰의 푸른빛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10시 이전에는 스크린을 끄세요. 푸른빛은 뇌를 깨웁니다.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잠이 안 옵니다.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이 시간은 뇌를 재충전시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이완됩니다. 오늘 밤 조명을 줄이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실 준비 되셨나요? 이렇게 6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아침의 위험한 시간대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뇌혈관은 매일 조금씩 탄력을 되찾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길게 들으셨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침의 첫 5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모여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뇌경색은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제대로 된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합니다. 잘못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그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이 문제일 뿐이에요. 습관이 바뀌면 몸도 뇌도 달라집니다. 저는 80대 어르신이 습관을 바꿔서 건강해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고 물 한 모금 없이 움직이고 화장실에서 서둘러 힘을 주는 습관.
그게 10년, 20년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은 서서히 좁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힙니다. 그 순간 뇌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어버리죠. 그게 뇌경색입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여서 터진 겁니다. 혈관 벽에 쌓이는 찌꺼기도, 혈액의 끈적함도, 혈압의 불안정함도 전부 습관에서 옵니다. 나쁜 습관은 매일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좋은 습관은 매일 혈관을 조금씩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관리하면 어떨까요? 눈 뜨면 물 한 잔으로 혈액을 깨우고 침대에서 5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걸은 뒤 따뜻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면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 혈압은 안정되고 혈당은 완만해지고 뇌혈류는 깨끗해집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이 열립니다. 약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드셔야죠.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 효과도 반쪽입니다. 약과 습관이 함께 갈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중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지럼증으로 외출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 손주와 사진을 찍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때 물 한 잔으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물 한 잔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물 한 잔이 다른 습관들을 연쇄적으로 바꾸거든요. 물을 마시려면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어지럼증이 줄고, 그러면 아침이 편해지고, 그러면 하루가 활기차지고, 그러면 운동도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엔 스트레칭, 천천히 일어나기, 그리고 따뜻한 아침 한 끼.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3일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게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혹시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물 한 잔부터 마시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겁니다. 댓글로 약속하시면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니까요.